롯데자이언츠 성민규 단장 나오셨습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방송에는 거의 한 2년 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어떤 이런 방송에 나오는 건 정말 오래간만인 것 네.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두문불출하셨던 이유는 사실 제가 처음에 단장이 되고 나서 언론에서 인터뷰가 많이 왔어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저도 다 응했던 거고 이제 네. 저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됐던 거고. 네, 네, 그래야지만 또 팬들 여러분들도 좀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 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평가가 나대는 거 좋아한다, 관종이다, 뭐 관심 받고 싶어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 이게 제가 나온다고 해서 저한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가만히 있어서 솔직히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제가 했던 행동들과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악성으로 네, 뭐 루머가 퍼지기도 네, 하고 네, 네, 잘못된 방향으로 알려지면서 어차피 욕 먹는 거 네, 제가 제대로 설명을 하고 네, 욕 먹는 게 네. 이 죽더라도 이게 후회는 없을 것 같은. 네. 예, 어제 그런 밤에 느낌이 이제 있습니다. 잠깐 저 연락이 좀 닿았습니다. 단장님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환영. 지금 온라인에 지금 이 롯데 팬들께서 그리고 또 타구단의 팬들도 여러 가지 반응이 지금 좀 엇갈리죠. 롯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죠? 네. 그렇죠. 제가 사실 뭐 음. 최근에 그 뉴스 잘 보지 않았고 커뮤니티 들어가질 않았어요. 네네. 근데 그 전까지에 들어보면은 뭐 굉장히 좀 잘못 와전돼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런 걸 좀 설명하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전화가 최근에 많이 왔는데 네네. 다들 이제 뭐 특히 그 커뮤니티 소식을 기자분들이 많이 전해주셨어요. 이제 네. 뭐 단장님 오래 사시겠어요. 네네. 그리고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마 오늘 설명하는 것들이 아마 제가 네. 직접 보지 않았지만 제가 들었던 것들을 아마 좀 네. 설명드리는 네.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뭐 첫 번째로 손아섭 선수 이적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우리 채널에도 손아섭 선수가 NC 다이언스로 이적을 했다. 그 이야기가 들리고 난 다음에 도대체 롯데가 어찌려고 이러는 것인가? 야, 이거 큰일이다. 뭐냐 도대체 성민기 단장이 하고자 하는 야구는 뭔가 팬들의 실망이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최근에는 그럼 뭐 알고 보니까 롯데가 손아섭 선수한테 1차적으로 했던 오퍼는 야, 이건 진짜 뭐 그냥 가라는 거구만. 선수 능멸하는 수준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조금 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오늘 나오게 된 것도 네. 사실 손아섭 선수가 NC로 간 거에 대해서 네네. 팬 여러분들이 화나시고 네네. 저에 대해서 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네네네. 그게 맞다라고 저도 보기 때문에 며칠간 조용히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저 이걸 먹어야 되는 거고 네네. 프랜차이즈 스타를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이거 너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FA 시장에서 저희가 계속 노코멘트로 가만히 있다 보니 네네. 저희가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본인들 생각으로 해서 네. 유튜브, 뭐 인터넷이라든지 네네. 신문상에 이렇게 나오는 걸 봤을 때 저희가 일일이 해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하지만 뭐 오늘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뭐 저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뭐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손아섭 선수가 프랜차이즈에 나갔다는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저희 팀이 외야 수비에서 뭐 약점을 많이 드러낸 건 사실이고 네. 이제 뭐 투수들의 뭐 ERA만 보시더라도 FIP가 많이 낮을 정도로 ERA에 비해서 그만큼 수비가 안타된 자구를 못 잡는 경우가 있었고 네네. 또 추가 진루를 많이 시켜주는 경우가 있었고 아무래도 저희 그 야수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FA가 됐었을 때 제가 설명드리지 못하는 거는 저희 선수들을 깎아내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손아섭 선수의 경우에는 좋은 선수가 분명합니다. 자, 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좋은 선수고 공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저희는 뭔가 좀 더 이렇게 빠르고 수비 범위가 넓어지고 이제 그런 야구를 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타격에서는 어느 정도 손아섭 선수 정도 안 되더라도 근데 물론 손아섭 선수가 저희가 원하는 각에 남는다면 좋은 거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아섭 선수가 떠났을 경우에 대한 저희의 대안이 뭐였냐 하면은 지금 뭐 여론에는 뭐 많은 말들이 있지만 부장님께서 만약에 3할 2푼 타율에 네. 3할 7푼 1, 2 출루율에 4할 4푼 5리 장타율 그럼 OPS가 8할 1푼 5리라는 거죠. 이 정도 선수가 대체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약간 좀 장타율이 조금 좀 아쉬워 보이기는 보이네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OPS가 8할 1푼 5리면은 나쁘지 올해 않죠. 손아섭 선수보다 높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온다면은 괜찮으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 성적이 뭐냐 하면은 추재현 선수가 언더 투수를 상대했을 때, 김재유 선수가 우완 투수 상대했을 때, 그리고 신유 선수가 자완 투수를 상대했을 때 단순하게 그 성적만 합계를 낸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런 성적이 나오는데 물론 이 세 명의 선수들이 내년에도 이와 같은 활약을 펼쳐줄 거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거의 풀타임이 첫 해였기 때문에. 하지만 수비에서는 이 선수들이 손아섭 선수 또는 이상 해줄 거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주루 플레이도 충분히 나을 거라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타격에서도 이 세 명의 선수들이 플래톤을 잘 적용한다면은 그러니까 단지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세 명의 선수만이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고승민 선수도 제대에서 돌아오고 조혜진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손아섭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는 메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올 시즌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래톤을 굉장히 잘 써가지고 본인들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면서 적은 연봉을 쓰면서 좋은 효율을 냈던 선수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물론 저희도 손아섭 선수에게 최선을 다해서 오퍼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이런 대안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물론 내년에 이 선수들이 주전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수들에게 기회가 가고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지금 플레이를 하는 거였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손아섭 선수에 대한 계약 협상 과정에서 지금 말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단장이 되고 나서부터 뭐 전준우라든지 뭐 안치홍이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뭐 김태군, 이지영 선수의 협상이라든지 이대호 선수의 협상,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이미지가 약간 악덕업주 같은 후려치기에 많이 안 주는. 예, 돈을 짜게 하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돈 주고 싶어요. 솔직히 가장 마음 편한 건 FA 시장에 나와서 돈 받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막 쓰면은 용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돈이 없다. 롯데는 돈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돈은 않아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으세요. 다만 올 시즌에는 지금 이 과열된 향상에서 우리가 굳이 참전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회의를 다 했었고, 그리고 과연 이 선수들에게 이런 금액을 저희가 식장 금액 이상은 주는 게 맞느냐 했을 때 대안이 있다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안 되더라도 대안은 있다. 손아섭 선수에 네, 대해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이 다른 FA들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이 분위기에서 우리가 참전한다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팬들 여러분들의 논리를 따진다면은 제가 연봉 1위였던 2019 시즌에 제가 우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FA를 많이 영입했었고, 하지만 제가 그때와는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제가 들어왔던 거고, 제가 그 단장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걸 설명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 1위의 꼴찌팀, 마지막 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게 순서가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무작정 돈을 쓰기는 옳은 상황이 아니에요. 돈 쓸 타이밍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던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일단 그랬을 때 손아섭 선수에 대해서 이제 그 협상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은, 먼저 협상 과정을 이야기함에 앞서서 손아섭 선수는 롯데 남고 싶어 했어요. 굉장히 롯데를 사랑했던 선수고 부산 선수고, 절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 손아섭 선수는 팬들 떠났다, 뭐 강민호 선수처럼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에이전트도 굉장히 페어 플레이를 했었고, 저희도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고, 에이전트 깔끔하게 플레이를 하지 않았고, 손아섭 선수도 끝까지 부산에 남고 싶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다만 오퍼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드는 루머는 뭐 어떤 걸 들으셨나요, 부장님은요? 저 미리 이 말씀을 저 오늘은 좀 우리 성민규 단장 얘기를 좀 많이 듣고자 합니다. 예, 평소에 제가 말이 많지만 오늘은 조금 들으려고 모셨기 때문에 듣고자 하고, 제가 들었던 건 이제 4년에 20억 원대 중반 정도. 예. 예, 뭐 크지 않은 돈을 이제 개런티를 하고 뭐 옵션이 조금 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손아섭 선수가 이걸 처음에 봤을 때 이 금액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금액을 오퍼를 했다. 첫 오퍼 제시액이. 그리고 갭이 좀 컸었다. 뭐 그다음에 또 6년 오퍼를 뭐 했다는 이야기도 조금 들리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앞에 영상을 다룰 때 정확하게 이제 금액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협상 뭐 20매덕도 있고 제가 보기엔 무슨 네. 뭐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오퍼했다라고 하시는데, 최근에 뉴스도 안 보고 커뮤니티를 안 봐서 확실하게 뭐라고 루머 돌지 모르겠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FA 몸값이라는 건 사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제 사전에 5페이란 없어요. 팀이 필요하면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팀들이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5페이가 없는데 수요가 있으면 몸값이 오른다는 거죠. 거기서 결정되지만, 하지만 자팀 F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대체 자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5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랬을 때
그냥 저희한테 대체 자원이 있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런 대체 자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두 번째로 저희가 통계를 통해서 낸 게 있습니다. 이제 그 R&D 팀에서 내는 걸 따져보면은 손아섭 선수에 대한 통계만. 그렇죠. 이제 F의 몸값에 대해서 통계를 냈는 게 뭐 간단하게 팬 여러분께서 그럼 무슨 통계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낸 통계 방법은 이제까지 나온 모든 FA들에게 마지막 3년 그 선수 FA 나오기 전에 3년간 성적과 그 선수의 나이 포지션을 모두 컴퓨터에 넣어서 다 데이터를 돌렸을 때 이 선수들이 또 이제 받았던 금액들 같이 넣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손아섭 선수, 뭐 김지한 선수, 박건우 선수가 나왔을 때 얼마를 봐야 된다는 통계가 저희 나름대로의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봤었을 때 그게 30억대 중반이었다는 거죠. 4년 기준으로. 그렇죠. 4년 기준이요. 네. 그걸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거는 택도 없다라는 거죠. 일단. 선수가 만족을 못할 수 예, 있다. 합리적이라고 네. 하더라도 네. FA 시작은 합리적이면은 늘 3등, 4등이에요. 네. 절대 못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얘기한 것이 이 금액으로는 절대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미안한 액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에이전트분을 만났을 때도 사실 미안하다. 이건 우리가 이 금액밖에 나오지 못했다. 지금은. 예. 하지만 나온 금액이고 명분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손아섭 선수에게 또 다른 오퍼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그걸 들어오면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맞춰 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었고. 협상 초기 이야기다, 그죠? 그렇죠. 그 때문에 한간에 알려진 뭐 20억 중반 오퍼하고 그리고 뭐 초반에 뭐 굉장히 작은 액수를 오퍼했다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액수를 오퍼했었고 당연히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어떤 액수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아섭 선수가 NC에 가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이 저희들과 또 다시 만나서 이제 진전이 있었을 때는 사실 뭐 어떤 오퍼가 있다라고 말씀 주시 않으셨어요. 액수를 말한 그러니까 이전은 액수를 말한 적이 없다, 그죠? 그 전까지는. 그렇죠. 그게 네, 다였죠. 정확한 액수를 이야기한 적 없고. 그게 30억 중반이 첫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액수가 나왔으나 이 액수로는 선수한테 전달하기가 명분이 없다 지금도.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한번 더 보고 와라. 네, 어떤 액수가 나왔을 때 그 액수를 말씀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네. 거고. 네. 그 때문에 일단 둘러보셨을 때 하지만 손아섭 선수는 남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보에 크게 찾아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약 2주, 1, 2주가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오퍼 다시 한번 해달라 더 제대로 된 오퍼를. 네. 그래서 저희도 돈을 더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퍼한 것이 이제 4년간의 보장이 40억이었죠. 보장 40억. 예. 그리고 이제 옵션이 2억이었는데 뭐 한간에는 뭐 한국 시리즈 우승이다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포 시즌 나갔을 경우에 이제 뭐 매년 5천만 원씩. 4년 동안 포스트 시즌 나가면 5위로 5천만 나가든 원씩. 4위로 나가든. 네. 그랬을 때 42억. 4년 42억이었고. 그리고 이제 옵션이 2년을 더 하는 걸로 해서 이제 마지막 2년 그때 옵션이 이제 2년간 했을 때 연봉이 7억에서 14억에 네. 이제 그 기간 정도면 손아섭 선수가 3천 안타를 칠 수가 있으니 3천 안타를 치게 되면은 보너스로 3억 그렇게 옵션이 발동되는 걸로 해서 총 6년에 59억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수가 발동되는 옵션은 마지막 2년간 뭐 규정 타석을 채우고 네. 이제 OPS가 8할이 된다면 사실 네. 손아섭 선수가 올 시즌 8할 채우지 못했지만은 늘 채워왔기 때문에 네. 채운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했었고 네. 이제 그랬을 때 6년간 이제 59억이 되는 옵션이긴 했지만 사실 2년 마지막 2년은 큰 의미가 없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도. 네. 그리고 이제 손아섭 선수도 굉장히 남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NC에서 오퍼한 금액을 저희가 사실 이길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저희도 오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협상이 결렬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문에 도는 것처럼 뭐 이 금액을 주고 뭐 20억 중반을 주고 저희는 줄 수 없다. 뭐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했지만은 그 NC에서 오퍼한 금액에 저희는 미칠 수가 없었다는 거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건 손아섭 선수도 마지막까지 남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협상을 끌어갔던 거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걸 맞출 수는 없었던 거고요. 제시액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뭐 개런티가 20억 중반대고 그다음에 옵션을 포함하고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데. 한국 시리즈를 나가야 되는 네. 옵션이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네. 하여튼 뭐 근데 제가 이걸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사실 저는 이런 액수를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어쩌면 협상에 했었던 거에서 이런 비밀스러운 비밀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네. 근데 이게 너무나 잘못 와준 데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의 지금 다음 넥스트 스텝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취하면 결국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음 무브는 정훈 선수라는 거죠. 정훈 선수에게 저희가 패닉 바잉.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강민 선수 뺏기고 민명 선수 패닉 바잉 하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저희는 그냥 정훈 선수에게 원하는 액수를 다 줘야 된다는 거죠. 패닉 바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팬들이 원하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제가 처음 단장 됐을 때 2019년 당시 연봉 1위의 꼴찌팀, 비효율적인 팀이다.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썼냐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돈을 안 쓰냐, 악덕업주다라는 말을 듣는데 여기서 과연
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원한 액수를 다 주고 무조건 제가 쫄려서 제가 지금 프레셔를 받아서 계약하는 게 옳은 무브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잘. 근데 제 생각은 네. 제가 팬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뭐 손아 선수의 원한 액수 다 맞춰주면 되지 않느냐, 정훈 선수가 원한을 다 맞춰주면 되지 않느냐, 전 그걸 배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에 우리 이런 대안이 있고 이런 금액을 쓰겠다고 했는데 단지 제가 욕을 먹기 싫어서 단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거는 이 돈은 광고주들이 저에게 광고비를 내고 지금 하는 건데 이 돈을 제 마음대로 그렇게 쓴다? 그건 좀 배임이라 생각을 해요. 갈 때 가더라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저는 했던 거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다음 스텝에서 이런 걸 설명드리지 않고 또 간다면 만약 좋은 선수를 또 놓친다. 그리고 예를 들어 NC와의 지금 25인 외 선수 명단이 내일 도착하면 선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선수가. 그럼 5억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됐을 때 또 결국엔 돈 아니냐. 돈이 없으니까 지금 돈을 받는 거다. 그룹이 어려우니 돈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또 나갈 수가 있고 굉장히 프레셔가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룹이 지금 그 감사를 받고 있어가지고 돈을 전혀 쓸 수가 없는 그게 없다. 뭐 그런 기사도 막 있던데. 예. 요새는 그죠? 감사란 말 안 씁니다. 경영 그렇죠. 개선입니다. 경영 개선, 예. 경영 개선실이죠. 감사실. 경영 개선과 팀이 운영이 경영 개선이 와서 3개월 모든 그룹이요. 오면은 3개월씩 경영 개선실이 와서 봅니다. 최소 기간이 3개월이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와서 회사가 정지된다? 그럼 그 3개월 동안에 입는 피해를 누가 보상해 주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경영 개선팀실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돈이 없다, 돈을 못 쓴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고 저희는 이런 기회를 갖고 움직였다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왔을 때도 이제 그룹에다가 할 때만 5개년 계획에서 말씀드리면은 저도 솔직히 팀을 리빌딩을 하고 싶었죠. 근데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리빌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KBO는. 그리고 롯데자이언츠가 그 당시 연봉 1위 팀인데 리빌딩이 되겠어요? 그 선수 다 연봉 주기로 했는 선수 내보냅니까? 트레이드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거기 안충 선수를 얹어서 첫 해, 두 번째 어느 정도 성적을 내면서 그러니까 첫 해 때에는 약간 어린 선수도 좀 쓰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싸움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리툴링을 원했던 거예요. 리툴링, 그러니까 리모델링 어떻게 보면 한국적 표현은 리모델링이고 어떻게 보면 야구적인 표현은 리툴링을 원했던 건데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올 시즌 승부를 한번 보는 거죠. 5위 싸움을 가는 게 목표였으나 뭐 어느 정도 변수가 생겼던 거고 거기서 되지 않았지만은 하지만 어느 정도 올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고 다행히도 어린 선수들이 많이 좀 올라오면서 내년 시즌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사실 뭐 추재현, 김재율 선수들이 많이 못 나갔다면은 신유 선수가 못 나갔다면 대체자가 없었을 거예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손아 선수 원해도 다 줬어야 되고 또 내년에도 레프트 전준우, 우익수 손아섭으로 가야 되는 체제가 됐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제 서튼 감독님께서 어린 선수를 많이 중용하시면서 뭐 김도규라는 선수도 올라왔고 그리고 뭐 추재현, 김재유, 신영수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름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원래 계획은 내년 시즌 어느 정도 저희가 다운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 한번 승부를 내보고 내년 시즌에는 한번 리툴링을 다시 해서 23, 24 한번 가자라는 목표였지만 뭐 생각과는 다르게 올 시즌 성적은 안 났지만 어느 정도 리툴링 프로세스가 진행되었고 내년 시즌에는 한번 그래도 5강 싸움을 해볼 수 있는 전력이 된다라고 저희는 평가리고 하지만 지금 전력으로 5강 싸움을 하기에 단순하게 공격력으로 승부해서 되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펜스도 뒤로 밀고 수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뛰어가는 야구 그리고 투수력을 한번 승부를 해보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팬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대안들이 확실한 상수라고 할 수 있는 뭐저 손아섭 선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런 변수들이 그렇죠. 좀 많이 좀 불안한 것 아닌가. 맞습니다. 불안하죠. 그리고 사실 근데 롯데가 뭐 16, 17, 18, 19 보시면은 네. 상수라는 게 굉장히 많았죠. 뭐 17, 18 FA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근데 항상 말씀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런 상수가 있다 해서 무조건 팀이 이기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더라도 성적이 나는 팀들 보면 결국엔 탄탄한 수비 또 투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팀이 물론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은 이름들이 빠져나간다. 스타급들이 빠져나가긴 하지만 오히려 좀 더 지금은 빠른 선수들로 라인업이 차가지고 그리고 좀 더 수비가 나은 선수 물론 유격수는 네. 약해집니다만 이제 그런 선수를 찾기 때문에 그리고 야구장 넓어지고 투수들은 어느 정도 리툴링이 끝난 상태고 투수력은 내년보다 작년보다는 좋아질 거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전처럼 화려한 야구 뻥뻥 치는 야구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점 승부 5대4, 4대3 그 후반기 때 저희 보셨던 롯데야구처럼 저희가 한 점 차 승부를 굉장히 많이 이겼어요. 후반기 때요. 네. 이제 그런 야구를 보실 수 있도록 저희는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죠. 정훈 선수는 그래서 좀 어떻게 지금 좀 협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바꿨는데. 내일 또 네. 만나기로 되어 있고 네. 제가 사실 그 FA에 대해서 늘 노코멘트라고 하는 게 네.
저희가 어떤 코멘트를 함으로써 그 선수의 몸값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안 잡는 선수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 선수에 관심이 없다 그 선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저희 잡는다 했을 때 또 경쟁이 붙을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건데 그때 저는 가급적이면 F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했던 것들에서 팬 여러분께서는 일 안 하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할 말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다 후려치려고 저러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제 마음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밝히는 게 도움이 될 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일단 정훈 선수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시나리오대로 거짓된 말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오퍼했다 후려쳤다 롯데는 돈을 안 쓴다 이렇게 압박에 가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정훈 선수가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요. 과연 이게 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냐. 정훈 선수가 원하는 가격도 다 부르고 그리고 NC에서 55인 외에 넘어왔을 때 아무리 마음에 드는 선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나 찍어야 되는 거예요. 5억 안 받기 위해서. 근데 그걸 원하시는 거냐는 거죠.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협상이. 하지만 저는 오늘 나온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다음 넥스트 스텝을 저희는 원래대로 제 소신껏 진행하겠다는 거죠. 다만 설명을 먼저 드리겠다는 거죠.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겠다. 자,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정훈 선수가 떠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대안도 좀 궁금은 하죠. 지금 왜냐하면 이 협상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게 뭐 굉장히 좀 적극적이다는 느낌은 좀 가지지 못했어요. 저도 그렇고. 예. 네, 주위에서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훈 선수 본인도 우리 그 담당 기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을 때 조금 답답함을 좀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협상에 있어서 네. 뭐 나승엽 선수의 협상 때라든지 김진욱 선수의 협상 때를 보시면 전 무릎을 꿇었습니다. 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왜냐 대안이 없어요. 지명했고 그 선수를 놓치면 끝나기 때문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를 그만큼 원했고 하지만 이런 또 협상에 있어서 물론 성의 표시는 하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협상 전략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전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만약 놓쳤을 때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대안이 뭐냐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안 놓치는 게 목표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에서 잡는 게 목표고 그게 좋은 선수가 저희 필요한 선수가 맞는 거고 있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고 손아섭 선수 좋은 선수 절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있으면 무조건 도움이 돼요. 하지만 놓쳤을 경우에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준우 선수가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1루 전향 그렇다고 이 선수가 무조건 1루 다 전향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비가 그러니까 이대호 선수도 1루 수비가 가능하고 전준우 선수도 1루 수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뭐 많이 뛰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파트타임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나승엽 선수가 상무 지원에서 떨어지면서 또 나승엽 선수가 스프링 캠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또 1루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김민수 선수가 잠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옵션은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걸 메꿔 나갈 만큼 물론 정훈 선수만큼 방망이가 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잡는 게 목표긴 하지만 또 안 된다고 해서 팀이 끝난다는 건 아니죠. 강민호 선수 때처럼 아예 대안이 없다는 건 아니죠. 정훈 선수 뭐 계약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는 좀 하기 그렇지만 롯데가 생각하는 정훈 선수의 계약 기간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그걸 말씀드리기가 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사실 나이라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정훈 선수 차 때- 87년생이죠. 그렇죠. 네. 적을 때 이제 4년이란 계약을 손아섭 선수랑 했을 때 35, 36, 37, 38의 시즌을 우리가 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훈 선수 같은 경우는 36, 37, 38의 시즌을 저희가 사야 되는데 이때에 어떤 퍼포먼스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추측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팬 여러분께서는 그냥 올 시즌 단 올린 성적을만 보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팀 입장에서는 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도 뭐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최대한 길게 잡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장담 못 드리지만은 언젠가 돈을 써야 될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전 그때 마음껏 쓰고 싶어요. 전력이 갖춰졌을 때.